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는 글 중에서 다른 의견을 소개하고 글쓴이가 반박하는 형태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해기술 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요건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른 의견엔 어떻게 반박하는가? 종국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글이 있으면은 처음에부터 글쓴이의 의견을 말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라는 것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이제 글쓴이는 이제 다른 의견에 반박하거나 어떤 보충하거나, 그러니까 반박이라고 했는데 단순한 반박이 있고 너는 틀렸다, 이게 맞다 이런 식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앞에 거는 좀 불충분하고 이런 점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충하는 식의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반박을 통해서 글쓴이가 종국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장이라든지 그런 논지는 무엇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이제 이런 식의 구조를 이제 많이 다루고 익숙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점을 좀 더 우리가 예측하고 좀 더 빠르게 글을 읽을 수 있지 않나, 또 정확하게, 그러니까 구조를 미리 알고 있으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박하는 의견이 어떤 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쓴이가 이제 반박을 하거나 보충을 하는 거겠죠. 아까 얘기한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박을 하고 바로 뭐 글쓴이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학설의 역사를 소개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랬고 어떤 시대에는 이랬고 어떤 시대에는 이랬는데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를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런 형식을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그런 거를 암기한다거나 어떤 고정된 그런 거를 가지기보다는 좀 더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함께 예제를 다뤄보면서 실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과 사회의 합리성이 병행할 수 있냐, 개인에게 합리적인 게 모여서 사회적으로 합리적일 수도 있냐, 뭐 이런 거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다 개개인이 막 이기적으로 하면은 사회적으로는 어떤 폐해가 나타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점을 문제 삼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고전 경제학에서는 해가지고 여기서 첫 번째 이런 입장들이 나옵니다. 이제 경제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합리적으로 행동하면은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각자가 이기적으로, 고깃집 주인은 고기를 많이 팔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어디 뭐 상점은 뭘 그걸 많이 팔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은 사회적으로는 그 어떤 그 효용이 최대화된다. 이런 식의 이론입니다. 뭐 맞는 내용인데 이제 이런 이론들이 이제 현대에 가면서 이제 조금씩 수정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효용의 극대화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런 경제학 지식을 몰라도 그래서 알려준다. 효용의 극대화다. 결국 이렇게 하는 건 효용의 극대화다.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주죠. 최대한 아까 제가 한 말이죠.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면은 효율적 배분이 돼서 이익이 극대화된다. 뭐 저는 경제학부에 뭐 2년 이상 다녔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일반적인 이런 지식은 있어야 되지만은 이런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건 필요가 없다. 뭐 자원이 효율적 분배가 돼야 된다. 뭐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사람에게 분배를 해줘야지 사회적으로 이익이 극대화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 고전 경제학에서는 각 개인이 최대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면 이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락 1을 정리할 때는 고정경제학, 각 개인이 이익에 충실, 이 정도를 키워드로 잡아놓고 다음 단락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나 그럼 여기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이 합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 이론, 어떤 그런 이론이 있나 보죠. 이제 서로 갇힌 사람들이에요. 이 용의자가 이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 무엇일까 해서 합리적으로 내린 선택이 오히려 두 명에게는 비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서로 짜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지 서로 이익인데, 서로 이런 협의 없이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면은 이제 모두한테 비합리적이다. 즉 설명을 해주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걸 강조하면은 오히려 비합리적인 결과다. 아까 거랑은 좀 반대되죠.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고정 경제학 이런 이름은 없고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지지하는 쪽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다. 그럼 여기는 앞에 것과 반대되는 거니까 정리하기가 쉽죠. 근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또 강하게 반대한다. 일부 경제학자. 그건 세 번째 입장이죠. 그럼 어떻게 반대할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서 어떤 흔히 발견되는 협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된다 라고 하죠. 약간 손해보더라도 협동을 한다면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건데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도 어떤 합리성이 있는 거다. 협동을 하는 게 개개인이 합리성이 없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협조를 하는 행동 자체가 나중에 이익이 되겠지 하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합리적 선택이다. 그러면은 이제 1단락과 연결이 되죠. 이 사람들은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협동도 나타난다. 근데 그러나 해가지고 이제 글쓴이가 아무래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쪽이니까. 뭐 이런 설명들이 있지만은 난개발이 뭐 도처, 이제 문제점이죠.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고 오염도 만연하고 뭐 비용도 부담하려 하지 않고 무단 투거하고 무단 투기하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개인들이 비합리적인 사회를 초래하고 있다. 무단 투기를 하면 자기한테는 좋겠죠. 쓰레기를 이제 뭐 돈을 지불하지 않고 버리는 거니까. 근데 사회적으로는 환경 오염이 있으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걸 극복하고 어떻게 좋게 될까? 그러니까 글쓴이의 해결책입니다. 이 부분이. 도덕심과 뭐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해결하자. 자신의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남을 배려하자. 이제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의 도덕이나 이런 거에 호소하는 그런 식의 입장입니다. 의사소통, 뭐 도덕, 뭐 의사수렴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글쓴이의 생각이죠. 이쪽은 글쓴이의 생각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문제를 풀어봅시다. 윗글을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제 적절한 이제 이런 반응으로 적절한 거는 글쓴이 생각과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은 이제 5번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잖아요.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4번은 이제 아니죠. 개인의 이익도 중요시하죠. 개인의 이익.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이런 고전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개인의 이익을 하는 게 사회 이익을 올린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3번도 뭐 문제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단락 4에서. 2번은
그렇게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은 사회의 이익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단락 2나 단락 4를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죠. 1번도 어떤 뭐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 5번에서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리성을 확보, 그 말들이 그대로 여기 있죠. 확보하기 위해서 이래야 한다. 그러니까 글쓴이의 생각을 그대로 이해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이게 답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1은 고전, 이거는 죄수 얘기한 사람들, 그리고 이거는 그러나 뭐 협동 어쩌고 얘기한 사람들 했는데, 어떤 오염이 계속 나타나고 안 좋은 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글쓴이의 생각, 그리고 글쓴이의 정리,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락 1, 2, 3이 같은 위상이다. 고전 경제학, 거기에 반대하는 이쪽 이론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글쓴이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제 어떤 반박할 그런 사람들이죠. 글쓴이는 어떤 반박을 강하게 하고 있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보충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은 실전 연습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그럼 다음 단락에서 다음 챕터에서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